예, 반갑습니다. 파트 2는 순환과 기본적인 자료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환은 나중에 나올 파트 3인가요? 분할 정복할 때 기본적인 방법론이라서 이제 미리 사전에 리뷰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료 구조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리뷰하는 차원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같은 걸 들었으면 이제 쉽게 갈 수 있을 거고, 수업을 혹시 듣지 않았어도 이번 기회에 조금 중요한 개념들을 익혀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2.1 순환부터 해서 기초적인 자료 구조에 관한 얘기가 이제 2.2의 연결 리스트가 있고요. 연결 리스트보다 더 쉬운 자료 구조는 굳이 따지자면 배열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택과 큐, 이 스택과 큐, 그 다음에 뭐 이진 트리를 기반으로 만든 이진 힙, 그 다음에 그래프, 이런 정도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과 큐, 이진 트리, 그 다음에 그래프, 이것들은 이제 뭐 배열로 하거나, 파이썬을 쓰니까 이제 파이썬 리스트로 하거나, 혹은 2.2의 그 단순 연결 리스트 구조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파이썬 코드 예제가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료 구조는 영어로 하면 뭐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해요. 그럼 자료 구조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데, 먼저 자료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일련의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정돈하여 저장한 구성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뭐 동일한 타입이라는 것도 있겠고, 즉 같은 클래스라는 거죠. 같은 레벨에 있는 애들이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정돈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하게 있지 않고 구조를 갖추어서 정리한 형태, 그거를 이제 자료 구조. 그럼 왜 무질서하게 안 놔두고 정리를 했느냐?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작업은 뭐예요?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탐색이라든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삽입,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없애는 삭제, 이런 연산들이 이제 기본적인 연산이 되겠죠. 뭐 이런 연산을 할 때 무질서하게 있는 경우에는 탐색, 삽입, 삭제, 이런 연산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수행되는 이러한 연산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화된 형태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자료 구조가 이제 필요화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자료 구조를 정의한다면 어떤 구조냐 또 정의되고, 그 다음에 이 구조에 접근하기 위한 탐색, 삽입, 삭제 연산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 부분까지 이제 같이 세트로 기술이 돼야 좀 완벽한 자료 구조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러한 자료 구조가 이제 알고리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료 구조를 효율적인 자료 구조를 만드는 걸 통해서 알고리즘 자체를 효율적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시간 복잡도를 줄여서 빠르게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효율적인 자료 구조가 기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파트 0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있는 데이터에서 85를 찾아라. 이 자료 구조는 특별한 자료 구조 형태가 없어요. 그냥 받아 입력으로 들어온 형태대로 그냥 정돈하는 거예요. 특별한 구조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자료 구조라고 치면, 여기서 85를 찾으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밖에 없죠. 다른 방식으로 85를 찾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만에 탐색 끝에 85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이건 뭐예요? 자료 구조 자체가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순차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을 쓸 수밖에 없고, 이 순차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정렬된 형태의 자료 구조를 갖고 있다 내가. 이게 이제 15가 제일 작은 숫자고, 여기로 갈수록 이제 숫자가 이제 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정렬된 형태로 자료를 갖고 있을 때 85를 찾으라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찾죠.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있는 숫자 뭐 45랑 비교해서 85가 45보다 크냐 작냐를 봤더니 45보다 커요. 그러면 이쪽은 탐색할 필요가 없어요. 탐색 공간을 줄여주고 이쪽에 탐색하면 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반씩 잘라가면서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탐색 공간을 반씩 줄여가면서. 즉 정렬된 자료 구조에서 특정 값을 찾으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이진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진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을 이런 자료 구조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자료 구조에서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아무래도 뭐 뒤에 아마 나올 건데 더 빠른, 이미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더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80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료 구조가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 개수가 n개라고 치면 순차 탐색을 통해서 하면 오더 n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진 탐색을 하게 되면 오더 로그 n의 시간, 여기 숫자가 2가 있는데 이건 별로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빼죠. 이래서 시간 복잡도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해서 자료 구조가 알고리즘을 다룰 때 좀 알아둬야 되는 거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거는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 할 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초적인 관점에서 리뷰를 한 거예요. 리커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수를 실행하는데 함수 자기 자신 스스로를 호출하는 것을 이제 순환이라고 불러요. 근데 스스로를 호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동일한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죠. 함수 이름이 같은 애를 F1이라는 함수 안에 F1이라는 함수가 또 호출되는 걸 이제 순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호출될 때 그냥 호출되진 않아요. 여기 F1을 호출할 때에 어떤 데이터의 크기가 있다고 치면 여기 데이터의 크기는 좀 줄어요. 줄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같은 크기면 어때요? 무한 호출이 되는 거죠. 크기를 줄여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까지 호출을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순환이다. 순환에 여러 가지 예제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뭐 n팩토리얼은 하나의 함수라고 합시다. n팩토리얼 구한 함수는 n 빼기 1팩토리얼 구한 함수에다가 n을 곱한 것이다. 이때 이 n팩토리얼과
n 빼기 1 팩토리얼이 뭐예요? 같은 함수인 거예요. n 팩토리얼을 구하는데 n 빼기 1 팩토리얼이라는 이 함수를 다시 스스로 호출한 거죠. 대신 어때요? 크기가 n에서 n-1을 줄였죠. 이걸 제기적으로 반복을 하면 뭐다? 결국 n 팩토리얼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죠. 그다음 이쪽은 조합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호는 이제 nk는 이제 nck죠. 그래서 n개의 데이터에서 n개의 뭐 공에서 k개의 원소 공을 뽑아내는 경우의 수, 이걸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고 하죠. 대신에 여기는 뭐 순서가 없죠. 순서가 있으면 순열이라고 하겠지만 이 순서가 없는 이 기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n개에서 k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뭐 제기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이 n개가 있는데 어떤 내 관심 있는 x라는 공이 있어요. 그러면 n개에서 k개를 뽑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즉 이 x라는 애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비포함이라고 할까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렇죠? n개의 데이터에서 k개를 뽑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관찰을 해보면 어떤 거는 x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거는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x가 포함된 경우의 수 더하기 x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겠구나.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럼 x가 포함된 수의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x를 빼고 그럼 나머지가 n 빼기 1개죠. n 빼기 1개에서 k 빼기 1개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요게 x라는 그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럼 x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뭐냐? x를 뺀 n 빼기 1개에서 k개를 다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죠? 요 두 경우의 수를 합치면 n개에서 k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보니까 그 n 컨비네이션 조합의 함수가 조합 함수를 구할 때 조합 함수를 또 호출하고 조합 함수를 또 호출하죠. 이런 걸 순환이라고 하는데 어때? 사이즈가 어때요? n도 줄고 k도 줄고 이렇죠. 요걸 또 이제 제기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n-2 요 하나에 대해서 또 이제 n-2에 뭐 가겠죠. 계속 줄여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까지 가서 순환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역으로 막 돌아오는 것이 이제 순환을 푸는 방식이죠. 이건 피보나치 수열이죠. n번째 항은 n-1번째 항 더하기 n-2번째 항. 그래서 f라는 동일한 함수로 스스로 호출하는데 요 항이 줄죠. 그래서 요거는 초기 값이죠. 계속 줄이다 보면 요 초기 값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뭐 이제 암호 할 때 랜덤한 숫자를 잡아서 이제 추측을 못하게 하려고 할 때 시드는 있는데 그다음에 다음 수 xn이라는 수는 xn-1이라는 수에다가 뭐 이런 좀 복잡한 현상을 취해서 찾아내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거가 되고요. 이런 그림도 많이 좀 보셨죠? 예. 이런 게 이제 순환의 사상이 될 것이고요. 대신에 함수가 순환 호출할 때 무한 호출 방지해야 된다라고 되는 건데 뭐 여기 보면 리커스라는 함수 안에 리커스를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거 어때요? 계속 호출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뭐예요? 리커전 에러가 발생하겠죠. 즉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뭔가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서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초기값을 초기화시키는 값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구조는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줄어드는 구조다. 그래서 그래서 순환으로 구현된 함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겠죠. 계속 줄이다가 더 줄일 수가 없어서 스스로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는 기본 케이스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뭐예요? 스스로를 호출하는 케이스, 리커전 케이스가 정의되어 있는 거죠. 리커전 케이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되다가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는 기본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을 찍고 이제 다시 이제 역으로 오면서 이렇게 줄이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역으로 다시 계산해서 올라오는 것이 이제 순환의 기본 구조다. 여기 이제 팩토리얼 4라는 함수로 이제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제는 다 이렇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돌려보세요. 그래서 팩토리얼 n을 계산할 때 n 곱하기 팩토리얼 n-1에서 같은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순환 케이스 제기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호출한 거죠. 그래서 이 n 값을 하나씩 감소시켜가면서 호출하는데 줄이다 보면 그 값이 1이 될 때가 있다 이거죠. 그죠? 1이 되면 어떻게 해요? 호출하는 n 값이 1이 되면 이제 기본 케이스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본 케이스가 되면 리턴 1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순환 호출을 중단하고 1을 반환하죠. 그럼 이 반환된 값을 갖고 다시 역으로 막 가겠죠. 그래서 팩토리얼 4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면 여기 나온 걸 보시면 잠시만요. 한 번만 천천히 보시면 처음에 이제 팩토리얼 4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 4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 번호가 이제 1, 2, 3, 4 써 있는 얘네들이 이제 순서죠. 시행되는. 여기 n 대신에 4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else문에 걸리죠. 그래서 4 곱하기 팩토리얼 3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팩토리얼 3이 이제 다시 호출하다 보니까 또 else문에 걸리겠죠. 그럼 3 곱하기 팩토리얼 2.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오게 되면 또 else문에 걸리겠죠. 그럼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 되겠죠. 팩토리얼 1이 되는 순간 이제 if문에 걸리네요. 그죠? 그래서 1이에요 라고 해서 리턴 1을 해서 이렇게 리턴 1 이렇게 해주게 되겠죠. 그럼 여기 리턴 1을 했으니까 요 값이 이제 드디어 리턴 받았어요. 1로. 그럼 1 곱하기 2죠. 1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2가 리턴이 되죠. 그럼 그다음 뭐예요? 2 곱하기 3이 리턴이 되고 3 곱하기 4가 그쵸? 6이 되죠. 6이 리턴이 되고 헷갈리네요. 그다음 4 곱하기 6이 리턴이 되고 그래서 24예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커전 함수는 이런 식의 구조로 기본 케이스를 만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끝 기본 케이스 만나면 이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야 되는데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경로를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즉 기본 케이스를 만날 때까지 이 구조를 이 경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근데 기록을 해놓고 그런 부담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해놓은 그 경로를 끄집어내는 순서를 잘 보시면 가장 이게 제일 첫 번째 경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하면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경로 요거를 먼저 끄집어내는 거죠. 즉 경로를 끄집어내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게 들어온 경로를 먼저 끄집어내서 써먹죠. 아 이게 늦게 들어온 경로 라스트 인을 퍼스트 아웃 먼저 끄집어내서 써먹어는 구도로 경로를 기록해야겠구나. 이 경로를 기록하는 방식 자체도 이런 방식으로 기록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경로를 기록하는 거 우리가 뒷부분 또 나오겠지만 자료 구조상 스택이라고 하죠. 스택 구조로 경로를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그 분할 정복형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리커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리커전을 갖고 굳이 뭐 이런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죠? 시스템 스택을 써서 사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더 시간 자체는 비슷할 수 있는데 부담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리커전 없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즉 그냥 단순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팩토리얼이 1이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여기 AT-1 팩토리얼 반복문.py를 보시면 팩토리얼이 1이면 i 값을 1부터 4까지겠죠. 그죠? 1부터 4까지 계속 곱해주면 되겠죠. 팩토리얼은 팩토리얼 곱하기 i 이런 의미죠. 이게 이게 훨씬 낫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순환호출 얘기를 아까 하려고 해서 순차 탐색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네요. 그래서 다음 리스트가 있는데 특별한 자료 구조가 없어요. 여기에 K가 있느냐라고 하면 뭐예요? 순차적으로 왼쪽부터 우까지 하나씩 K랑 비교해가면서 K 값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시퀀셜 설치, 순차 탐색이라고 부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오른차순으로. 그럼 뭐예요? 중간에 있는 원소와 K를 비교해서 K가 그 중간 원소와 같으면 성공은 끝나는 거죠. 근데 중간 원소보다 작다면 앞부분만 보면 돼요. 즉 뒷부분을 탐색 안 한다는 뜻이고 중간 원소보다 크다면 이제 앞부분을 탐색 안 하고 뒷부분만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예요? 탐색 공간을 딱 반씩 줄여갈 수가 있어요. 딱 반씩.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라고 한다. 정렬된 데이터를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누어진 반에 또 반으로 나누고 운이 좋으면 뭐 중간에 멈추고 그래서 계속 나누다 보면 언제까지 운이 나빠서니 끝까지 가야 되겠어요. 못 찾아갖고 그럼 그래봐야 뭐야? 나누어진 데이터가 한 개 남을 때까지밖에 못 나누잖아. 한 개를 이제 두 개로 0.5개씩 나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끝도 존재해요. 그래서 아주 운이 나쁠 때야 끝에 한 개 남는 거고 운이 조금 좋으면 중간에 멈추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이제 이진 탐색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이거는 이제 자연어로 써내 더 편하게 중간에 있는 숫자를 찾는다. K를 비교해서 같으면 탐색 종료. K가 작으면 앞부분에서 동일한 방법 뭐예요? 순환 호출, 리커전을 써서 하면 되겠죠. 같은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K가 크면 뒷부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탐색한다. 이런 구조로 이진 탐색 코드를 짤 수가 있죠. 이런 건 아까 같이 이제 팩토리얼 같은 거, 리커전으로 구현한 팩토리얼을 이제 반복문으로 했었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반복문 하기가 좀 껄끄럽죠. 쉽지 않죠. 그냥 그 리커전 구조를 그냥 유지해서 탐색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문으로 바꾸는 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AT-1 순환 이진 탐색.py를 보시면 바이너리 서치 그래서 안에 이렇게 순환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있는 리스트는 A라고 불렀어요. A. 그래서 A 리스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어요. 리스트 A의 첫 번째 첨자를 레프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왼쪽이죠. 그 다음에 끝 첨자를 라이트 오른쪽이라고 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K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가 레프트 이상이면 뭐예요? 정상적인 거죠. 우측이 좌측보다 크니까 중간을 잡아요. 미드는 둘 더해서 2로 나눠서 중간 인덱스 찾은 다음에 그 미디에 해당하는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K면 탐색 성공 끝나고 그렇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값이 K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을 찾으면 되니까 똑같은 순환 호출 바이너리 서치로 해서 똑같은 리스트 A에서 레프트에서 미드 빼기 1까지 거기 왼쪽이죠. else이면 오른쪽 가야겠죠? 그러니까 미드 플러스 1에서 라이트까지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다. 이게 끝까지 돌렸는데 라이트가 레프트 이상이 아니라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리턴 폴스 탐색 실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요것들 한번 돌려볼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DLE 써서 대부분은 좀 잘 안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한 번만 2-1 순환 이거죠? 예.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탐색 성공, 실패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 수행 시간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순차 탐색 같은 경우는 뭐 최고 운이 나쁘면 데이터가 n개 있으면 n 끝까지 다 봐야 되니까 5도 n이겠죠, 그죠? 그럼 이진 탐색은 어떻게 되느냐? 이진 탐색도 뭐야? 월스트
가장 운이 나쁠 때로 따져볼게요. 가장 운이 나쁠 때는 언제까지예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죠? 맨 끝까지. 자, 첫 번째 비교할 때 이제 데이터가 n개 있을 때 이제 운이 어느 한쪽을 선택했겠죠? 뭐 중간에 있는 거랑 숫자가 달라서. 그래서 그럼 개수가 이제 2분의 n개로 들었어요. 두 번째 비교하면 데이터 개수가 또 어떻게 돼? 탐색할 공간이 2분의 n의 반인 4분의 n을 줄겠네요. 즉 두 번 비교하면 2의 제곱분의 n으로 탐색해야 될 데이터가 줄어요. 그다음 세 번째 비교하면 데이터가 세 번째 비교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데이터가 탐색해야 될 데이터가 2의 세제곱분의 n으로 줄어요. k번째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탐색할 데이터가 2의 k승분의 n으로 줄죠. 그죠? 이게 언제가 끝이냐면 요게 1이 될 때 끝나는 거죠. 2의 k승분의 n이 1이 될 때니까 2의 k가 n이고 지수 로그 정의에 따라서 k가 로그 2n이겠죠. 로그 2 사실 여기다 한 번 더 한 번 더 굳이 말하면 비교를 하긴 하겠죠. 한 개 남은 데이터 갖고 이제 맞냐 틀리냐 하는 건데 뭐 큰 유의미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로그 2 n번 비교하면 최악의 경우라도 로그 n번 비교하면 데이터를 찾을 수 있구나라고 해서 수행 시간 이제 2자 빼고 개수 같은 거니까 5도 로그 n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순차 탐색은 5도 n이고 얘는 5도 로그 n인 거예요. 얘와 얘의 갭은 어떤 정도 갭이라고 했죠? 5도 2n승과 5도 n의 갭과 얘와 얘의 갭은 뭐예요?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죠? 잠시만. 이게 이제 왜 동일하냐면 굳이 또 쓴다면 만약에 로그 2n을 내가 이제 k라고 놔봐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의 k승이 되죠. 즉 얘를 내가 5도 k라고 취급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n 2의 k승이니까 2의 k승이 되죠. 정확히 그 차이가 나는 거죠. k와 2의 k승이니까. 그러니까 이진 탐색을 통해서 적절한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뭐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나게 속도를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여기까지 해서 아마 2.1단 맞추도록 하겠습니다.